네, 잘 잤어요? 투자이론이 좀 힘들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7쪽인데요. 그 제4장이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별을 두 개 좀 해주시고요. 워낙, 투자이론은 뭐 다 별이에요. 사실은 별천지죠. 뭐. 싹 주면, 싹. 그래서 개념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란 현재 이론과 1년 후의 이론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것은 투자할 때 나가는 돈, 유출, 내 돈 나가는 유출되는 현금 흐름과 투자 후에 유입, 그래서 벌어들인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시점으로 환산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라는 거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가치가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냐? 간단해요.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걸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이론에서는 따져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바꾸는 거는 아주 쉬워요. 할증한다라고 합니다. 할증은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를 더하는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어 봐라. 이거는 너무너무 쉽다. 이거 뭐 이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컨대 오늘 우리가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년 후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의 10% 이자는 100만 원이다 라는 걸 누구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원금이자 더하면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1,000만 원의 1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는요 이자만 더하면 돼요. 이자 더하는 거를 누가 못하겠냐? 이거는 뭐 누구라도 돈 빌려주고 이자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요거 10% 그러면은 110만 원 이자죠. 그래서 1,210만 원이 되는데 원금 이자 더하면요. 이거는 1,000만 원의 2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그럼 요걸 1년 더 놔두면 1,210의 10%이니까 121이 되지요. 그래서 원금이자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3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0만 원도 언제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론에서는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예컨대 오늘 1,000만 원을 투자했다. 내 돈 나갔어요. 그런데 2년 뒤에 1,05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벌은 거냐 아니면 손해본 거냐라는 걸 따질 때 이때 2년 후에 돈의 가치하고 오늘 현재 돈의 가치는 같다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2년 후에는 1,2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50이면은 실제로 번 거예요? 투자한 게 더 많은 거예요. 투자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본 건데 이런 걸 못 따지는 그냥 일반인들은 5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소주에다가 삼겹살 꼬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삼겹살 값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 이론은 이와 같이 화폐 가치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와 같이 미래 가치로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 미래 돈의 가치를 현재로 바꾸는 것, 이걸 디스카운트 할인한다 그러는데 이건 이자를 빼는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내가 1,100을 받을 돈이 있다면 미안한데 급하니까 오늘 주세요. 그럼 주긴 줘요. 그런데 1년이 지났다면 이자까지 1,100인데 안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자 빼고 줍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 3년 후에 1,331만 원 받을 돈이 있다. 나 급한데 오늘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3년 후라면 3년간 이자 다 더해서 주는데 이거 안 지났죠. 그러니까 이자 3개 더한 게 331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걸 현재 가치라고 한다.
이 정도에서 뭐 이해가 되시면 제가 볼 때 그분은 대단히 수리적으로 뛰어난 분이죠. 나는 이 정도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너무나 정상이죠. 예, 정상이에요. 아니 뭐 대학생들이 이 정도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음이라는 현실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예컨대 제가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납품해가지고 1억어치를 납품했다. 그래서 오늘 수급날이어가지고 이제 수금하러 갔어요. 수금하러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좀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주더라. 그래서 이야 역시 삼성이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쳐다보니까 수표가 아니고 어음 이렇게 써져 있더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럼 1억이라고 잘 써져 있고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지급기한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년에 백꽃이 필 무렵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만기 어음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현실에서는 없겠지만 이야기가 뭐냐. 저는 이거 가지고 있어 봤자 1년 후에 1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급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음을 백날 쳐다봐야 못하겠냐. 국민은행 찾아가서 할인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은행 직원분이 앉으시죠. 사장님 와리깡 하러 오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 그래서 참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직원분 덕분에 이제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은행 가서 긴장 이빠이 하다가 그래서 가서 어떻게 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계산기 두드리더니 사장님 9천만 원인데 어떻게 받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대안도 없는데 얼마면 어쩌겠어요? 받아왔어요. 나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왜 도대체 은행은 1억을 안 주고 9천 주냐 그 이야기예요. 1억짜리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 은행도 이 어음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1년 뒤에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대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1억을 줘버리고요. 1억을 줘버리고 1년 뒤에 제가 이자만 낸다면 1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다 쓴 다음에 1년 뒤에 은행을 찾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다 주려고 그럴까요? 미리 선이자 공제를 할까요? 그래서 미리 이자를 빼는 것, 그게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뺐다. 그래서 줄였다를 할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현재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현재 가치를 쓸 수밖에 없느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가 끝나면 이야기가 다 끝날 텐데 내가 얼마 투자하냐 그런 걸 비용이라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할 거냐 그런 걸 이제 수익이라 그러죠. 그럴 때 수익은 오늘 현재 투자한다면 수익은 오늘 나와요, 미래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누가 클 때 투자하겠어요? 비용이요, 수익이요? 수익이 크면 투자하겠죠. 그런데 비교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은 오늘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할 거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정확하냐. 3년 후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의 수익이냐. 이렇게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비용보다 크다. 그럼 그건 진짜 번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버렸는데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제2절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수를 했는데 괄호 1번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거기 있죠. 일정 금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걸 할증한다고 하고 1 플러스 할증료를 곱해가지고 계산한다. 즉 이자 더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금액의 미래 가치를 동일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할인한다 하고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어서 이자를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시면 표가 있고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랑 관련되는 거는 일단 크게 세 가지씩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현가, 두 번째는 연금의 현재 가치 현가, 세 번째는 저당 상수라는 게 있지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채 기금계수, 이렇게 세 가지씩 있죠. 그럴 때 심지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감채기금 계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 계수이다. O요, X요? X. 이건 미래가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수가 어떤 거냐? 미래가치와 관련되는 계수가 어떤 거냐? 줄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요거를 누가 틀리겠냐, 이거. 현가라고 써져 있고, 요거는 내가라고 써져 있고, 틀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거는 두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저당 상수가 현재 쪽이고 감채기는 미래 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일단 개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는 뭐 종종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요 근래에는 이 활용 방법, 다시 말해서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써먹는 거냐, 이런 것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요거는 좀 어려워서 사실 뭐 1, 2월 달에 여기까지 갈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너무 어려워하신다 그러면은 아직은 뭐 진도가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면 축약 설명을 하고,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해보고, 뭐 이렇게 난이도를 좀 조절하면서 할게요. 일단 개념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은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반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미래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이냐, 4년 후에 얼마이냐, 이렇게 몇 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 3년 뒤에 100만 원이 이자를 할인해 버리고 오늘 받으면 얼마냐. 또는 2년 뒤에 300만 원이 이자를 환원해 버리고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렇게 표현이 어렵죠. 디스카운티드 할인, 그다음에 캐피탈라이제이션 환원인데 둘 다 이자를 뺀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자를 빼고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미래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무조건 이건 몇 년 후죠. 그러면 현재가치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몇 년 후가 아닌 이상한 표현 썼다? 무조건 현재가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몇 년 후 그럼 미래가치고, 후 아니면 뭐라고요? 현재가치다. 그러면 99%는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일시불하고 연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 네 개는 당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계산을 일단은 저 혼자 할 테니까요.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 계산을 같이 해볼 테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은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현재 100만 원이 이자 10%, 3년 후에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는 이렇게 쓰겠다 그 이야기예요. 133만 1,000원이다 이렇게 쓸 텐데 이런 걸 계산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3년 후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고, 달랑 한 번 받을 돈이죠. 이런 걸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구별을 해봐야 된다 그랬네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를 매번 받는 것도 번거롭다. 큰 돈도 아닌데
3년 뒤에 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300만 원만 주는 건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331만 원을 주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일단은 현재가치,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이건 한 번 받는 거예요. 연달아서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그러니까 구별이 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연금이라고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뒤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제가 이사도 가야 되고 바쁩니다. 급해서요. 얼마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거라도 오늘 주면 안 될까요? 3년 못 기다리겠는데 이랬어요. 그럼 1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자 빼버리고 75를 줘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럴 거냐. 이거는 3년 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치요, 현재가치요? 현재가치. 이자를 할인하건 뭐 환원하건 간에 현재가치. 달랑 한 번 받을 거니까 연금의 현가예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3년간 받을 돈이 100만 원씩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저 이사 가야 돼서 급한데요. 미안한데 오늘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또는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교직원 연금을 제가 뭐 다음 달에 캐나다 이민 갑니다. 1년 준비했는데 어떻게 뭐 다음 달에 나가게 됐네요. 연금 다 주세요. 다. 나가서 이민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달라 그랬다.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럴 때는 300을 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자 빼고 248만 원을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럴 거냐? 이거는 미래가치, 현재가치요?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요? 연금들의 현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구별이 깔끔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냐 미래냐를 구별할 줄 알았고 한 번이냐 연달아서냐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개는 끝난 것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만 구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저당과 감채를 한번 보는데요. 이 저당과 감채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개수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쉽습니다. 구별은 쉬워요.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대출 받았고 대출 조건이 10% 3년이다. 그러니까 3년간 갚아야 된다. 그럴 때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 333만 원을 갚으면 될 거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3으로 나눴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여기 원금은 된 것 같네요. 물론 이제 10,000원 빠졌으니까 그것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왜 치사하게 10,000원 떼먹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은행은 이자 달라고 그럴 거니까 이거보다 덜 받으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더 받을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402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까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또 이거는 현재는 계산이 안 되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가야죠. 수리적으로. 이게 야보다 큰 걸로 봐서는 이 안에 333이 원금이라면 나머지가 뭐 이자인가? 한 70 근처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간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저당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인데요. 이제 구별하자 그랬죠. 이번에는 3년 후에 목돈 1,000만 원 좀 만들자. 그래서 매년 얼마씩 적금 넣어야 되느냐? 뭐 하려고 목돈 만들어야 되냐? 뭐 이제 어머님 이제 팔순 때 핑계 삼아서 가족 전체 한번 어디 갔다 오자. 그러면 333만 원씩을 적립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10%일 때는 정확하게 1,100만 원 딱 떨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적립을 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얼마 넣으면 되느냐? 계산해 보면 302만 원을 넣으면 돼요. 302만 원 넣으면 원금은 906만 원이고 이자 포함하면 정확하게 딱 1,000만 원 떨어지는데요. 요거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그럴 때는 감채 기금계수라는 걸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별만 하자 그랬죠. 오늘 대출 받았다.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예, 저당입니다. 오늘 현대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이 아니고 미래 목돈만 든다. 그러면 저당 아니니까 뭘 써야 돼요? 좋아요. 오늘 저당 대출을 받았으면 저당 상수. 빌린 거 아니면 뭐요? 감채. 그렇죠. 원금이자. 돈 빌려서 원금이자 계산한다는 뭘 쓴다고요? 저당. 아니고 미래 목돈 만들자고 적립액을 구하고 싶다. 적금액. 그럴 때는 빌린 게 아니니까 원금이자 아니니까 감채. 그러니까 저당과 감채는 저당만 구별하면 저당 아닌 게 감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별까지는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수인데요. 요거 일시불의 내가하고 일시불의 현가는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저번 11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줄줄이 역수이냐? 일시불의 내가랑 현가가 역수이니까 연금의 내가랑 현가도 혹시 역수란 말이냐?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무 관계 없고 연금의 내가 개수는 누구랑 역수냐? 감채. 연금의 현가 개수는 누구랑 역수이냐? 저당 상수하고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역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증명할 수 있죠. 공식을 싹 유도하면 역수임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유도해서 말 거예요. 외우지도 않을 걸.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필요하니까 무한등비 급수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뭐 집에 가죠. 유도해드리면 이제 깔끔하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뭐야 씨 내가 이거 중개사 시험 본다고 저거까지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서 에이씨 가버려 그냥. 보통은 공식을 6개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저는 제 선에서 책임을 질게요. 제가 책임을 지는데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6개 다 외운다고요? 한 개요?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는 대신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년가 계산할 때 무조건 쓸 거니까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6개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미칠 거예요. 공식 생긴 게 아주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마이너스 n승 이런 거 아주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대화 외우시려면 힘들 거니까 그냥 재선에서 잘라버릴게요. 혹시 뭐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나올 가능성은 있느냐? 없어요 거의. 나온 적은 있느냐? 있기는 있죠. 2번. 2번 있는데 여러분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식이 아니고 중간 계산 과정까지는 문제를 주죠. 근데 뭐 연금 현가 계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 마이너스 n승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저당 상수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인데 R이 이자거든요. 이자가 10%다. 기간이 30년이다. 이런 건데 여러분 계산기로는 마이너스 30승을 집어넣을 방법이 여러분 계산기는 30승도 안 돼요. 똑딱이 계산기는 1 플러스 1.1에 30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1을 30번 세면서 곱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옆에서 뭐해? 그러면은 잊어버려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재무형 계산기만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라고 있어요. 공대 다니는 아이들이 쓰는 거 있는데 그런 계산기는 다 돼요. 마이너스 몇 승도 다 되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1승도 돼. 소수점까지도. 그런 계산기는. 그런데 일반 계산기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럼 그런 계산기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도 어쩌다 봤는데 그러면 계산기 이용법을 공부하는데 3달 걸려.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확인하고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법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 건대에서요. 먼저 건대 강의할 때 저는 뭐 이런 건 안 하고 제가 하면은 뭐 오히려 딱 맞는데 김은주 박사라고 여자분이 이제 강의할 게 없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투자 개요라는 강의를 해요. 저는 이제 실전 투자 쪽 강의를 하고 투자 개요가 뭐냐면 계산기 사용법이야.
그래서 그분은 제명 계산기 가지고 이제 한 뭐 8시간 가까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여기 뭐 계산기만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여자 선생님이 강의를 잘 하시는가 봐요. 막 재밌나 봐. 그래도 어쨌든 8시간을 들어요 또. 듣고 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뭐 웃기죠. 뭐 어떻게 계산기는 좀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8시간 배웠는데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알려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자, 그래서 209쪽 보시면 자, 미래가치 계수인데 115의 내과 개념 보죠. 개념. 115의 내과 계수란 현재 이론을 이자 R로 N년 동안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자, 이게 두 개 동그라미 하는데 현재 이론 동그라미. N년 후 할 때 후에다 동그라미. 그럼 현재 이론 그랬으니까 그게 일시불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N년 후 그랬으니까 내과다. 그런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 개념 보죠. 연금의 내과 계수란 매년 이런 식의 연금을 이자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N년 후에다가 동그라미. 내과네요. 매년 이런 식에다가 동그라미. 연금이군요. 그래서 연금의 내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3번의 감채기금 계수인데 감채기금 계수란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할 적립금의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계수자. 적립금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돈 빌렸다고요? 적립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당 아니에요. 그죠? 감채. 그 다음에 4절 현재 가치인데 1시불의 현가죠. 개념 보시면 1시불 현가 계수란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이론 동그라미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현재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1원 그러면 1시불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N년 후가 아니잖아요. 현가예요. 그래서 1시불의 현가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는 이 개념 보시면 연금 현가 계수란 할인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기말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 그래서 매기 1원씩을 동그라미 하시고 환원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1원씩 그랬으니까 그거는 연금이고 환원한다 그랬으니까 N년 후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현재 가치예요. 그런 건. 그래서 현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당 상수인데 개념 보시면 저당 상수란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이며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죠. 빌렸을 때 동그라미. 빌렸을 때 매기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 거기다 밑줄. 예. 그래서 이런 걸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빌렸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뭘 쓸까요? 저당. 원리금, 원금과 이자 계산한다네요. 그러니까 뭘 쓸까요? 저당. 이렇게. 그래서 빌린 건 무조건 저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그 드렸던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요약집 자료를 제가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필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뒤에 정리 잘 해놨잖아요. 이게 굵은 글씨 보이세요? 굵은 글씨? 굵은 글씨가 이게 생각보다 표가 잘 안 나서 걱정인데 뒤에 보니까 뭐 굵은 글씨 있잖아요. 뭐 2페이지 맨 밑에 뭐 원금 할 때 원금 상환액, 원리금 할 때 원리금 뭐 이런 거 조금 두껍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두껍게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팍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요약집을 뭐 이도인시에 칼라로 할 수도 없고 요약집은 뭐 무조건 다 먹타인데 그래서 뭐 고민 중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이를 확 키워가지고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뭐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 1페이지에 연봉리표 활용이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심화학습의 1번 보니까 연봉리표를 이용해가지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밑에 쭉 문제가 있는데 이 연봉리표라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이야기를 조금 드려 볼게요. 연봉리표는 저 6가지 공식을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연간 기준, 복리이자 기준으로 계산한 표죠. 그래서 복리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종으로는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해서 원래 연봉표는 대략 한 50년까지는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50년까지는 공식 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들,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 기금 개수가 있고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가 있는데 이 6개 개수들을 쭉 계산해 놓은 거죠. 이 우측 상단에는 얘들을 계산할 때 썼던 이자를 표시해 놓습니다. 저는 이제 10%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험서에는 이 연봉리표를 따로 부록으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4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뭐 시험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걸 하는 데다가 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자료로 대신하죠. 그런데 대학 교재에는 예컨대 나중에 혹시 서점 가시면 감정평가 이론 같은 책들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 이론. 안정근 교수의 뭐 감정평가 이론이나 아니면 현대부동산학이나 이런 책은 맨 뒤에 가면은 연봉리표로 해가지고요. 5%일 때 한 페이지, 6%, 7%, 8% 해가지고 대략 40%까지. 그러면 35페이지인데 쭉 다 게재가 되어 있죠. 뭐 글씨는 깨알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 쓰는 방법만 알면 그런 걸 참고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계산을 같이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할 거니까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오늘 현재 1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3년 후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아까 저쪽에 쏘는 게 133.1인데 자 이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죠. 요거는 현재 가치 미래가치요. 미래가치. 뭐의 미래가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러면 이 표를 문제에서 들이든 아니면은 몇 개를 골라가지고 아예 숫자만 써줘요. 단 뭐 일시불의 내가는 얼마, 뭐 일시불의 현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주면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써야 되는데 찾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셔야죠. 찾아주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6개 개수 중에 뭘 찾았을까요? 이거 계산하려면 연금의 내가요, 일시불의 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알아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다. 그럴 때 이자는 확인하는 게 좋죠. 10% 맞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자가 5%일 때하고 10%일 때 두 가지 개수를 줬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찾았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간은 최장 3년이죠. 그러면 이 3년하고 일시불의 내가가 만나는 점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1.3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자리 더 드릴 텐데 이 연봉리표는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나와 있는 대단히 정밀한 개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다가는 왜 2줄만 남겨놨냐, 2개만 남겨놨냐. 이 6자리까지 있으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져요. 종이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2자리를 잘라버렸다고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자리 들여보면 여러분 이 개수는요. 항상 1원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즉 1원이 10% 3년 지나면 1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자 더해가지고 1.331원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었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1%의 내가 계수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인데 1 더하기 이자 0.1에 n이 기간이 3년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계산기로 1.1을 3번 곱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331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식을 쓰게 했다고요. 미리 계산해 놨다고요. 미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되는 건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만약
이론이 3년 후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 제가 10원을 똑같은 조건으로 적립하면 10% 3년 그러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혹시 1.331 이론일 때에 7배가 될까요? 10배가 될까요? 이론에 10배를 적립했으니까 몇 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13.31이 될 거다 그 이야기죠. 좋아요. 그러면 이론이 아니고 100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원. 그러면 이론일 때 100배가 될 거니까 1.331에 몇 배가 된다고요? 100배. 그래서 곱하면 혹시 133점?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론일 때만 안다면 얼마일 때라도 계산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좋아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마다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그걸 A 뭐 번거로우니까 3년 후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자. 그러면 3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331을 준다 그러더라. 자,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내과는 내과인데 일시불의 내과요, 연금의 내과요? 연금의 내과죠. 그러면 우리가 개수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연금의 내과 개수 찾아주세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3.31. 찾는 게 지금 공부예요. 3.31이다. 그러니까 원금 3 준다고요. 이자 붙어서 3.31이라고요. 3.31. 지금 여기 찾아보면 이렇게 써져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를 보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매 기간 이론 받을 돈이 있을 때 3년 후에는 이자 붙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매 기간 딱 10배 10원 받을 돈이 있다.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일 때 몇 배가 될까요? 10배. 그러면 33.1. 매 기간마다 100원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이론일 때 몇 배가 돼야 될까요? 100배. 그러면 331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야기는 조금 제가 결론을 빨리 냈나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숫자가 뭐 20이건 100이건 1000이건 뭐 130이건 간에 어떤 숫자건 간에 그 숫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 그게 일시불의 내과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 곱하면 되고 연금의 내과면 연금의 내과 개수를 곱하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런 결론이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좀 축약해 볼게요. 자,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이자는 10% 이거. 미안한데 오늘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요? 미래가치요? 현재가치요? 현재가치. 연금의 현가요? 일시불의 현가요? 일시불. 그래서 여기 일시불의 현가 3년 만나는 점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0점?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숫자가 100만 원이고 찾아 써야 될 개수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 3년짜리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찾아봤더니 현가 개수가 0.75더라. 그러면 곱했더니 75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너무 빨랐죠, 그죠?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원을 오늘 받으면 0.75. 100원이면은 1원에 100배니까 0.75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요? 100.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매 기간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나 급하니까 미안한데 오늘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248이라 했는데 이거는 미래가치요? 현재가치요? 현재가치. 뭐의 현재가치죠? 연금.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이고 여기다가 계산하고 싶은 숫자가 100만 원이니까 곱하면 된다. 그 이야기네 100배. 그러면 연금의 현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2점? 그렇죠. 그러니까 곱했더니 혹시 248이냐 그 이야기죠. 맞죠? 그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계산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저당상수로 가보죠.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시는 편인데 뭐 누구보다 지금 잘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오늘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해마다 얼마를 갚아야 될 거냐. 이렇게 돈 빌릴 때는 뭘 써야 된다 그랬느냐. 저당상수. 저당상수 한번 찾아볼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3년짜리 0.40이라고 돼 있죠? 402110이거든요. 그런데 402까지만 드릴게요. 402.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제가 1원을 대출 받았다면 해마다 0.402를 갚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0.333이 아니고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0.40이다. 아까 333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을 빌렸다면 어떻게 할 거냐? 11이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갚아야 될 돈이 요거에 10배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02다. 만일 100을 빌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00배는 갚아야 될 거 아니냐? 40.20 갚으면 된다. 그러면 1000이면 요거에 100배요, 1000배요, 1000배. 그러니까 1000 곱하기 저당상수를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래서 0.402를 곱해서 해마다 얼마씩이라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냐? 402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이제 할만하죠. 미래 1,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씩 적금 내야 되냐? 그럼 빌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될까요? 감채. 네, 감채. 감채기에서 찾아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0.302라 돼 있죠? 세 자리까지 드릴게요. 302. 302. 그러면 곱해가지고 해마다 얼마씩 적금하면 된단 말이냐? 302만 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합해가지고 딱 1,000만 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활용 방법을 보셨고요. 그래 보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하셔서 이야기를 거의 드려버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료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1,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 조건은 이자 10% 기간 10년입니다. 그럴 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돈 빌릴 때 뭘 쓴다 그랬느냐? 저당 상수. 그렇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제가 드릴게요. 10% 10년의 저당 상수는요. 0.163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암산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두 자리만 쓸게요. 그 이야기는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해마다 얼마를 갚으면 되냐? 160. 그렇죠. 이렇게 160을 10번 갚으면 이 안에 원금만 있다고요? 리자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융 쪽에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원금하고 리자까지를 더한 게 160만 원으로 매년 달라진다고요? 맨날 균등하다고요. 균등. 그러면 이 160만 원 안에는 원금만 있을까요? 원리금 합계액일까요? 원리금 합계액. 예, 저런 걸 원리금 합계액이라 그래요. 영어를. 줄여서 계라고만 썼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렵긴 하겠지만 원금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혹시 쪼개볼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어렵죠.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한 4번 나왔거든요. 쉬워요. 나중에는
이거는 뭐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 계산하죠. 왜냐하면 하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지겹도록 할 거예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식 왜 안 외워도 되느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로는 어차피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나오면 어쩔 거냐? 틀리면 돼. 39개 찍어드릴 테니까. 그럼 되지. 저걸 외워가지고 뭐하게. 저건 평가사들이나 쓰는 건데 저걸 어떻게 써먹으려고요. 아주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우라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탓 들을까 봐서 안 들어요. 찍어드리면 되잖아 나머지. 이해하셨어요? 그게 공부가 쉬운 거지. 뭐 에이씨 나중에 욕먹을지도 모르니까 나야 다 저야 유도까지 다 하죠. 네. 언제든지 공식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외우니까 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외우세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안 보면 돼. 네? 미안하면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뭐 혹시 알아 인상 쓰고 막 똥 씹은 표정할지도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보고 설명하면 되거든. 근데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까지 이제 파지를 않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요. 문제 풀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면 금융 쪽에서는 일단 2개는 공짜로 맞추죠. 금융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뭘 먼저 계산하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항상 이자가 먼저입니다. 이자. 원금은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빌린 게 100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자가 10%다. 그러면 이자는 계산되네. 1000에 10%. 얼마예요? 100. 그런데 원금은요. 이자를 알았을 때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은행에 160 주는데 이 중에 100이 이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60이 뭐냐? 그러면 원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즉시 계산이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을 갚아 나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60을 까요. 우리 흔히 쓰는 단어로 깐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남느냐? 940. 이런 걸 잔액이라 그래요. 잔액. 정확하게는 저당 잔액. 더 정확하게는 미상환 저당 잔액이에요. 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 그런 용어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자 계산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인데 1000만 원 기준으로 할까요? 940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지금. 1000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60 갚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자 계산은 잔액 기준이에요. 어제는 또 1000 그렇게 누가 크게 대답해가지고 미안하면 제가 안 본다 그랬죠? 1000 그래가지고 계속 설명만 했어요. 못 들었죠? 그래서 또 그분도 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그래서 이제 항상 계산할 때 기억할 거 2개밖에 없다. 먼저 이자 계산이고 항상 잔액 기준 계산이다. 그럼 첫 해는 왜 1000이었냐? 첫 해는 갚은 게 없으니까 1000이 잔액이에요. 1000이. 그래서 두 번째는 940에 10%니까 94죠. 그럼 여기서 94가 이자니까 나머지 66은 뭐냐? 원금 갚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 66을 까면 874가 남고 세 번째는 874의 10%니까 87.4인데 앞으로 저는 예외 없이 소수점면은 버리겠습니다.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버린다고요. 절사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7 뺀 나머지가 얼마냐? 73.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10년을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 1페이지는 그건 당연히 연봉리표 계산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163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놨죠. 163. 그러니까 여러분은 163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제 원금 상환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간이 1년부터 10년이 있다라고 치자.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6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마다 은행에다가 160만 원씩의 돈다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처음에는 이자가 얼마냐? 이자가 얼마죠? 100. 근데 이자는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원금을 까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자는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첫 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요 귀퉁이 요거는 뭐예요? 원금. 그러면 원금은 뒤로 갈수록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자는 점점 감소이고 원금은 점점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이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자 지급 곡선은 보니까 점점 감소 쪽이고, 요 화살표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거고, 원금은 여기가 원점 제로니까 여기 60만 원부터 점점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그래서 실제로는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여기요. 예컨대 제가 집을 살 때 10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천을 빌렸는데, 보통 우리가 집을 팔 때는 대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20년 대출이다 그러면은 다 갚고 나서 20년을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 3년, 5년 만에 팔 때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만약에 3년 만에 판다. 그러면 은행 돈 빌린 거 다 갚은 거예요? 갚다가 만 거예요? 갚다가 만 거죠. 그러니까 이동안에 갚았던 돈은 요거 3개 있네, 3개. 요거 더하면 대략 200이에요, 200. 그러면 아직 안 갚은 돈이 있는데, 그걸 아까 제가 저당 잔액이라 그랬죠? 아직 안 갚았으니까 안일 미자 써서 미 상환 저당 잔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건 얼마냐? 1000에서 200 갚았으니까 800 남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잔액이 800인 거예요. 네, 800.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막 살짝 만원 빼고 그러네. 여기서 빼니 801인데 어째 800이라 썼을까? 소수점 반영하면 800.4예요. 그러니까 4 버린 겁니다, 실은. 네, 그래서 오차를 제가 보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00은 20%인데 이 20%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갚은 돈의 비율이어서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800은 1000만 원의 80% 아니냐? 요거를 남은 돈의 비율이다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20%하고 80%가 0.2, 0.8이죠. 그러니까 상환 비율하고 0.2, 잔금 비율 0.8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 100%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까지 아셔야 되고, 만약 둘 중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잔금 비율을 모른다. 그러면 요거 이항해 가지고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되겠네요. 즉 1 마이너스 0.2 그러면 0.8이다 라고 구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반대의 경우도 되겠죠. 상환 비율 이퀄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좀 나오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드렸던 자료에 보니까 특징이 뭐 다 나와 있죠. 가로수 한번 특징 보니까 뭐 동그라미 이번에 2개 더하면 1이다 뭐 그런 거 나와 있고, 뭐 밑에도 뭐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우리는 이제 또 책을 또 확인하고 그러고 정리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자 211쪽 한번 가보죠. 211쪽이에요. 거기 가시니까 저당 가로수 3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대출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원금 전체에서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상환 비율은 이래서 잔금 비율을 차감하게 구할 수가 있다. 즉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그걸 보충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까지 우리가 보셨다.
방금 읽어보니까 상환 비율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죠. 상환 비율은 1에서 뭘 뺀 거랑 똑같은 거냐? 잔금 비율이랑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그 뒤에 공식은 나중에는 외울 겁니다만은 일단 놔두세요. 그래서 놔두시고 암기라고 써놓기만 할까요? 암기? 나중에는 어차피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면 외우기만 하면 금방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하신 것들이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자료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저당의 상환 방법 그래가지고 뭐 표가 뭐 여러 개 있죠. 그거 원금 균등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금융 쪽에서 쓸 거거든요. 금융. 그런데 별거 없어요. 요게 연습이 되면요. 요거 연습되면은 금융에서는 한 번만 연습하면 끝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좀 그 시간 되시면 계산기로 163 기준으로 이자 계산하고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렇게 해보시면 혹시 압니까?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오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까 그 표 오타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쏘죠. 근데 아직까지는 커피를 쏜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엑셀로 계산해서 오타는 없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데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용기 있게 뭐 잘 해내셔서 다행이고요. 뭐 그렇게 하면 금방 합니다. 단 꼭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이론하고 그 수요 공급 같은 것들은 뼈대 중에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나면은 동영상을 자주 듣는 게 좋아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강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던데 입문과정처럼 중요한 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풀었던 강의예요. 그럼 뭐 진도고 뭐고 전혀 그 진도 고민도 안 해. 안 끝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문과정 강의를 꼭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